둘이 앞에 야구치의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지난 주말 봄 같지 않게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 프로야구는 무척 뜨거웠습니다. LG가 개막 7연승 달렸고요. 디펜딩 챔피언 기아는 주요 선수 공백 속에 3승 5패로 살짝 흔들렸는데 좀 살아나는 모습 보였죠. 네. 예상 밖의 초반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본 듯한 이슈 말고 곧 깊숙이 들어가 있는 뒷이야기 최강 볼펜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삼성과 네. 두산이 맞붙은 일요일 삼성 두산전이었죠. 네. 경기 전에 막 눈발이 날리고 그랬어요. 눈 보락 비슷하게 예, 막 그래서 막 날리고 이거 야구할 수 있냐? 이런 날씨에 그런 뭐 목소리도 나왔지만 네. 관중들이 들어오잖아요. 만원 관중. 예, 또 이거는, 가득 찼습니다. 예, 그런 야구 열기 속에서 사실은 뭐 날씨 탓할 수가 없죠. 관계자들이.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 삼성 떡아웃에 뭐 난로도 난로 마련되어 필요하죠. 있고요. 네네. 그랬습니다. 근데 박지만 감독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추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차 네. 야, 너 전날도 그렇고 너무 추웠는데 그 춥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복 입으신 거 아니에요? 하고 저도 농담 삼아 던졌는데 네. 진짜 내복 하의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토요일 경기도 굉장히 추웠던 모양이고요. 그런데 사실 경기가 굉장히 잘 풀렸죠. 잘 풀렸죠. 네, 네. 전날 뭐 역전승도 했었고 일요일 경기도 잡았는데 뭐 기온 올라가더라도 이거 내복 입고 나오는 거 아닌가? 내복 징크스. 예. 빨간색은 예. 아니었죠. 파란색이 그, 입었죠. 무슨 이거도. 색인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예, 그렇고요. 하여튼 제가 그날 네. 그 이종열 이종열 단장하고도 단장. 좀 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봤는데요. 박지만 감독도 그렇고 이종열 단장도 그렇고 일요일 경기 흐름을 잘 살려서 네. 다음 시리즈를 보고 있던데 다음 시리즈가 바로 광주 기아전입니다. 광주 기아전. 예. 네. 삼성 기아가 작년 프로야구의 마지막 매치업이죠. 그랬죠. 예, 그러니까 10월 28일 한국 시리즈 5차전 이후에 제가 그 날짜 계산기로 한번 네. 넣어봤더니 155일 만에 만남입니다. 155일 만에 다시 만나는 사자와 호랑이.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모습일지 돌아오는 주중 매치업 중에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매치업일 예,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삼성은 5승 3패로 2위고요. 기아는 3승 5패로 7위예요. 네, 2위랑 7위 차이 커 보이지만 승차는 두 게임 차. 예, 이건 뭐 그렇습니다. 3연전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성은 일단 최원태 네. 예, 선발 첫날 내고요. 그 다음에 이승현 그리고 1선발 후라도로 가는 후라도로 돌아오고 흐름이에요. 그리고 네. 기아는 윤영철 그리고 김도현 선수 나오고 마지막 날 에이스 내일이 나올 것 같아요. 내일까지. 예, 근데 네. 삼성 벤치에서는 기아전을 좀 조망하면서 네. 그 기아 자타자들과의 승부가 조금 그 관건이 될 것 같다. 이런 시각을 보였습니다. 기존에는 뭐 나성범, 최용호도 예, 거포들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최영호 선수 있고 뭐 서건창, 뭐 한준수 이런 선수들도 이제 나올 텐데요. 그쵸. 예. 기아가 김도영 선수랑 박찬호 선수가 네. 지금 부상 공백 상태잖아요. 그 우타자들이 이제 다 빠졌죠 예. 지금. 재간둥이고. 근데 그 자리를 메우는 지금 자원들이 유격수의 김규성 선수. 김규성 선수. 그리고 삼루수로는 뭐 우타 변우혁 선수도 나오지만 네. 뭐 우투 좌타인 홍종표 선수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좌타 기용 횟수가 좀 늘어나는 구조적으로 그러네요. 예, 네. 그런 상황이고요. 뭐 중견수로도 신인 좌타자죠. 박재현 선수가 빠르더라고요. 종종 선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삼성은 그 불펜 싸움에서 좌투수가 네.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그렇죠. 예, 중후반 싸움에서. 내부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사실은 좌완 불펜이 그 신인 네. 배찬승 선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150을 이지로 던지는. 예, 그래서 여기에 그 스윙맨이죠. 선발로도 뛰고 있는 백정현 선수를 불펜으로 돌려서 광주 원정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실제 삼성은 백정현 선수가 선발로 나오기도 했었지만 지금 예. 이제 원태인 레이스가 다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선발 라인업, 선발 투수 로테이션이 꽉 찬 상태에서 백정현이 불펜으로 돌아오는 건 이제 미리 계산된 내용이긴 한데 맞습니다. 마침 기아의 좌타 라인이 이제 빡빡해진 예. 이런 상황에서 되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백 라인이네요. 배백 라인. 배찬승, 백정현으로 백정현. 기아의 예, 좌타 라인을 맞겠다. 예, 젊은 피와 조금 그 농기금 피. 피가 조금 피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풀리네요. 예.
어쨌든 기아는 김도영, 박찬호 선수가 네. 부상으로 살짝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그랬던 것처럼 기아는 이제 부상 선수가 생겼어도 뎁스로 그걸 커버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지난해 특히 선발 투수 쪽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잘 메워줬고요. 예. 지금도 다른 선수들이 잘 메우는 흐름이고 눈에 띄는 선수들이 나오고 있죠. 아까 예,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기아가 사실 개막 이후에 좀 고전하고 있죠. 네. 불펜이 흔들리면서 역전패도 많이 당했는데 제가 지난 일요일 하나전 보면서 네. 이번 지금 김도영 선수, 박찬호 선수 공백기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 뭐 뎁스를 두껍게 만드는 그런 그 기회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좌타자인 김규성 선수 네. 유격수죠. 그런데 그 7회에 네. 하나 좌투수 그 조동욱 조동욱. 네, 카드를 그 김경문 감독이 꺼내더라고요. 네. 근데 좌중간으로 진짜 멋있는 궤적의 타구를 날리더라고요. 좌타자 좌투수 대결에서 예, 그 적시 2루타 치면서 기아가 2점 차로 달아나면서 승기를 잡았죠.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중견수 박재현 선수. 신인 박재현. 이 선수가 기아가 5대2로 앞서던 7회 말 무사 1, 2루 위기였죠. 위기였죠 그때. 안치홍 선수가 그 전날도 결승타 쳤죠. 네. 그런데 때린 타구가 우중간을 훌쩍 가를 것으로 저는 봤어요. 잘 맞았어요. 예, 그런데 네. 치타처럼 달려가더니 그거를 걷어내더라고요. 그 뛰는 모습 보면 예. 잔발이 아니라 예. 성큼 뛰어가면서 몸을 쭉 뻗어서 잡아내는데. 근데 뭐 그냥 발만 빠른 게 아니고 타구가 좀 뭐 맞는 순간 스타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그냥 직선으로 바로 갔어요. 타구로. 예. 사실 그 감각이 이제 내야수 쪽에서도 필요한 거긴 한데 예. 타구를 쫓아가면서 익숙하지 않으면 잔발로 뛰어가기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따닥 하면서 이거 타구를 보면서 맞춰가느냐고. 막 하면서 예. 이렇게 맞추는데 예. 진짜 뭐라고 하지? 옛날 표현으로 콤파스가 길다고 예. 그러잖아요. 성큼 뛰어나가면서도 마지막에 탁구 지점을 딱 잡는 거 보니까 감각이 있다, 이 감각이 선수. 좋은 거예요. 그 타구가 처 맞는 순간 처음에 첫 비행하는 궤적을 보고 어디쯤 낙구될 거라는 거를 본인이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뛰는 거잖아요. 리그에 보면 LG 박혜민 선수. 박혜민 선수. 가 그 뒤로 넘어가는 타구의 1인자라고 하는데 정말 잘 잡죠. 박혜민 선수 정도만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타구는 보고 뭐 사실은 앞으로 떨어지는 타구는 그 두산 정수빈 선수가 정수빈 1인자 그 박혜민 선수가 또 넘어가는 타구 1인자라고 하는데 박지현 선수 한번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예. 사실 박재현 선수 시범 경기 때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저희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성호 의원이 예. 딱 보고 타석에서 애티튜드 모양이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선수거든요. 타석에서 움직임 좋고 스피드 있다라고 판단했던 네. 선수. 지금 리그에서 시즌 초반 들어가면서 신인 투수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야수 쪽에서는 확 튀는 선수가 좀 부족한데 박지현 선수가 좀 눈에 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네. 기회 얻으면 이제 기아에서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삼성 기아가 이제 맞대결 앞두고 있는데 네. 기아도 홈런포가 터지기 예. 시작하고 시작하고 삼성은 개막하자마자 홈런포가 빵빵 터졌고 맞습니다. 홈런 싸움이 될 거도 같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삼성이 그 팀 홈런 185개로 1위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쳤죠. 네. 그리고 기아도 163개, 3위였습니다. 2위는 NC였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은 올 시즌 초반 보니 네. 지난해 그 홈런을 펑펑 쳐대던 흐름을 어느 정도 끌고 갈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런데 기아가 네. 그 새 외국인 타자도 위즈덤. 유지덤. 예. 위즈덤의 뭔가 폭발력,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경기 연속 홈런 쳤잖아요. 네. 지난 주말. 그리고 그 특히 일요일 경기에서는 그 하나 베테랑 선발 유현진 선수가 그 커터를 몸쪽 낮은 붙였어요. 곳으로. 네. 그러니까 보더라인에서 맨 아래쪽 모서리였죠. 근데 굉장히 짧게 돌리면서 받아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지금 받아치는 그 모습을 봐서는 최소한 붕붕이 아, 네. 예, 선풍기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몇몇 팀 외국인 타자 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팀들이 네, 있는데 위즈덤은 아닌 것 같아요. 힘만 좋아가지고 자기 코스 공만 받아쳐가지고 홈런 치는 그런 유형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기아가 뭔가 올 시즌 그 큰 걸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주말까지 기아가 홈런 13개로 1위예요. 1위. 예, 그리고 2위가 삼성 12개 쳤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자리가 LG LG. 11개를 쳤는데요. 문보경이 4개 치고 이 중에. 예, 맞습니다. 뭐 기아 삼성전도 그렇지만 뭐 LG까지 포함해서 이제 시즌 초
전망은 3강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3강 싸움이 홈런 삼국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위즈덤이 KBO 리그 적응할 때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라는 우려의 시선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워낙에 메이저리에서 홈런을 많이 쳤던 선수니까. 그런데 빠른 리그 적응력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위즈덤 선수가 스프링 캠프 합류할 때 스윙이 좀 바뀌어서 연습 타구 치면 자꾸 오른쪽으로 밀어치는 타구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홈런을 안 치려고 그러는 건가 뭐 이랬는데 홍세환 타이 코치에 따르면 그게 KBO 리그 공이 아무래도 조금 느리잖아요. 메이저리그보다. 그 변화구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윙 궤적을 조금 고쳐갖고 미리 준비해서 왔다는 점. 이런 것들이 KBO 리그 어떤 초반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KBO 속도에 그 본인 스윙을 맞추고 타이밍을 맞추는 거죠. 타이밍을 타이밍을. 맞추고 있다. 스윙을 네. 원래 위즈덤도 빡 당겨서 홈런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뒤에서 늦게 타이밍 조절해 가면서 때릴 수 있는 컨택트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시즌 초반 홈런 4개를 만들어내는 키가 되는 것 같아요. 타율 2할 9푼 1위도 나쁘지 않고 홈런 4개로 1위 이렇게 굴러가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삼성과 기아가 주중 3연전을 치르는데 홈런도 중요하지만 이 뭐랄까 기아에 약간 빈틈이 생긴 3루수와 유격수 공간. 예. 삼성이 여전히 강한 젊은 3루수 유격수 구간. 예. 요 3루수 유격수 간의 매치업 요거 재밌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중 3연전이 3류간 어떻게 보면 대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말씀하신 대로 유격수 이재현 선수, 네. 3루수 김영웅 선수가 온전한 상태에서 나오죠. 예, 2년생 지금 클수 없는 것 같아요. 잘 그러니까 치더라고요. 지금 뭐 공격력도 계속 좋고요. 그런데 기아는 3루간이 뭐 대체 카드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김규성 선수, 뭐 홍종표 선수 아니면 변희욱 선수 뭐 어떤 카드를 쓸지 좀 봐야겠지만요. 특히 이재현 선수 네. 보면 초반에 타율 3할 9푼 1리 좋고 좋습니다. 일요일에도 보니까 적시타 치더라고요. 근데 수비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수비도 더. 예, 근데 박진만 감독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 박진만 감독이 누굽니까? 국민 유격수 출신이잖아요. 그 계보 중에 하나죠. 예. 유구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국민 유격수 계보 중에 하나. 맞습니다. 근데 그 이재현 선수가 수비를 할 때 강약 조절이 이제 된다고 해요. 강약 조절이라고 하면은 타구 속도와 타구 질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맞춰서 리드미컬하게 수비를 한다는 거죠. 예, 이거 시야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좀 유격수가 하기에 오래 걸리는 예, 작업인데. 박진만 감독이 현역 시절 보면은 네. 그냥 슬렁슬렁 하는 것 같은데 쉽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타구거든요. 그렇죠. 박진만 감독 눈에 이재현 선수의 그런 부분에서 성장이 보이나 봐요. 그리고 이재현 선수 얘기를 그날 좀 많이 했어요. 삼성 더가웃에서. 그런데 이종열 단장이 또 선수 출신이기도 하지만 타격 분석가잖아요. 그렇죠. 예, 뭐 공부 많이 하죠. 칼럼도 많이 쓰고 뭐 해설위원도 하셨는데 이종열 단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현 선수가 그 얼마 전에 뭐 오이스 쪽으로 5월 좋은 홈런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도 한 단면이지만 네. 스윙 폭이 큰 편인데 지금도 스윙 폭이 좀 작은 편은 아니다. 다만 이전에는 뒤가 컸는데 테이크백이 커서 크고 앞에는 좀 짧은 편이었는데 반대로 테이크백이 짧아지고 팔로스로가 커졌다. 이거는 정확도는 늘리고 파워는 유지하고 더 파워를 더 키울 수 있는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 정석이죠. 오타니 선수가 이렇게 치잖아요. 예. 요즘 트렌드기도 하죠, 메이저리그에. 예. 사실 이재현 선수가 그 겨울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잖아요. 야구 예. 배우고 왔는데 거기서 배운 거를 좀 자기 나름대로 맞게 적응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타격의 어떤 안정감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금요일에 잠실 가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배영섭 타격 코치한테 이재현 선수는 좀 달라진 것 같다 얘기를 했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뒤쪽 아크가 줄고 앞쪽 아크가 커졌다. 근데 이게 가능해지는 건 타석에서의 어떤 타이밍을 잡는 리듬감이 생겼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재현 선수가 지난해까지는 스윙을 꽝 치는 스타일이에요. 힘을 워낙 손목 힘이랑 이런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타격을 점으로 잡아놓고 여기서 꽝 때려서 넘기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앞뒤로 약간 타이밍을 움직일 수 있으면서 잡아서 부드럽게 때려 넘길 수 있다. 예. 이런 느낌. 그래서 지난해까지의 스윙이 꽝 때리는 홈런이어서 왼쪽으로 나가는 게 많았다면 지금은 부드럽게 탕 때려서 예. 오른쪽으로 넘길 수 있는 스윙 이런 걸 가능해졌다. 요게 될 수 있다면 진짜 훨씬 더 성적이 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느낌인데 이 공수에서 리듬감이 확실히 맞습니다. 모두 적용된 것 같다. 예. 타석에서의 리듬감, 그리고 맞습니다. 수비에서의 리듬감 예. 이런 것들이 좋은데 확실히 이런 얘기를 박진만 감독도 하면서 표정이 정말 좋더라고요. 뭔가 계산이 쓰는 거겠죠. 계산도 쓰고 분위기도 좋고. 예, 이용용 기자가 뭐 금요일에 다녀왔었나요? 금요일 날 이제 예. 약간
이제 두산과의 오래- 3연전을 앞두고 네. 오랜만에 봤는데 오랜만에 또 현장, 예? 현장감. 예? 박재강 감독 표정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물어봤었어요. 아, 요즘 야구 인기 실감하시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현대 유니콘스에서 뛸 때 얘기 나오면서 저도 그때 수원구장 가면 굉장히 좀 썰렁한 측면이 있었다. 네. 그러면서 박지만 감독이 수비하다 보면 관중 수와 쓰레기통 숫자를 다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따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의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 중에 하나가 그런 관중의 응원. 그러면 저절로 신이 나고 더 힘이 솟고 잘하겠다는 뭐랄까 의지와 목표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삼성의 전적인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삼성 일요일 그 떠가고 보니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날 역전승한 흐름도 있었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박진만 감독이 좀 계산이 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특히 전날 원태인 선수가 네. 나와서 잘 던졌고 150 던지고. 레이스 선수도 나와서 잘 던졌는데 둘 다 5이닝 3안타 2실점 안정적으로 그 시즌을 시작했고요. 네. 특히 일요일 경기 전에는 원태인 선수가 떡아웃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토요일날 잘 던졌으니까. 네, 자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저희 삼성 담당 김하진 기자가 또 따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길래 제가 원태인을.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네. 뭐 제가 이렇게 살짝 보니까 이모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모 기자. 이모 기자님. 김하진 기자가 이모면은 이용균 기자는 거기 가면 이모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쯤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랬고요. 할아버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태인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150km를 던졌는데 이게 박진만 감독도 그렇고 이종열 단장도 그렇고 네. 그 공통적인 목소리가 지난해 포스트 시즌 때보다 오. 오히려 좋은 것 같다. 더 좋다. 예, 그러니까 원태인 선수가 지난해 그 말해 보면 150 정도를 패스트볼 던지면은 네. 조금 밸런스가 흔들릴 때가 있대요. 좀 세게 던지는 거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그 특유의 칼날 제구도 덩달아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토요일 날 그 복귀전에서 던지는 걸 보니 자기 밸런스로 150을 던지면서도 낮게 이거는 용을 쓰지 않아도 150을 던지는 지금 몸 상태다. 그 밸런스가 있다는 거는 앞으로 더 기대가 되죠. 박지만 감독이 예.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삼성이 좀 변수가 좀 있다고 봤었는데 예. 뭐 아무래도 지난해 모두가 한꺼번에 잘하는 시즌이었으니까 근데 그 변수들이 시즌 초반 보면 이제 상수가 되어가는 흐름이에요. 이런 예. 부분은 굉장히 시즌 기대감을 예. 높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뎁스도 더 넓어지는 기분이고. 예. 그러니까 뭐 이종열 단장이 특히 2군에 있는 선수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와중에. 예,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올리지 못한다는 이런 그래서 다른 팀 들으면은 굉장히 좀 불쾌할 수 있고 트레이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제가 그날 노트북 좀 전원이 좀 방전돼서 다 못 썼습니다. 쓸까 그러다가 이제 갖고 들어왔죠. 예, 그랬는데 삼성은 시즌 전 계산했던 100% 전력에 가까워지는 중이고요. 네. 이종열 단장은 그 2군에 물건들이 많은데 뭐 많은데. 이용균 기자도 많이 들었잖아요. 예전에 네, 캠프 네. 다녀온 해설위원들 전화하면은 뭐 배찬승 선수 얘기도 하지만 그렇죠. 야수 중에 2, 4라운드 네. 뽑은 뭐 심재훈 선수, 차승준 선수 내야수고요. 함수호 선수 정말 좋다. 잘 2, 뽑았다. 3, 4라운드. 예,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뭐 저희 그 레이더망에 없던 10라운드 안산공고 출신 강민성 선수 한번 맨 마지막인데. 한번 지켜보세요. 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아마 수비와 뭐 아마 기동력 이런 게 아주 돋보이진 않아가지고 상위 지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라팍 거포로 클 수 있는 제목이다. 이런 그 뉘앙스에 지금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익수로 지금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강민성 선수. 예, 강민성 선수. 그래서 삼성 팬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민성 선수의 이름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단 내부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는 이름이다. 예, 예. 지난번 저희가 캠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삼성의 심재훈 선수 굉장히 예. 좋은 선수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었죠. 고등학교로 좋은 데 나왔어요. 네. 혹시 유신고 출신이죠? 네, 심재훈 선수 그렇고 롯데 투수 박준호 선수 요즘 예. 잘하고 있잖아요. 이 선수도 좋은 고등학교로 나와서 예. 네.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규 기자는 뭐 그냥 어디 출신, 고등학교 출신. 이거 아주 한국 사회 병폐 진짜 너무 언제 낄 수 있을지. 정수빈, 김주환 다 잘하고 있으니까요. 자, 랩을 하네요. 아유, 예, 알겠습니다. 반면 예. 두산이 지금 될 듯 조금 모자라는 느낌이 이어지고 예. 있어요. 예, 삼성과의 경기에서 1승 맞습니다. 2패로 밀렸고. 그 잠실에서 뭐 두산 이승엽 감독도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두산은
뭐 불펜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만 구멍이 좀 나 있는 상태니까 예, 빠진 근데 선수가 있어서. 외국인 투수 콜 어빈하고 잭 로그가 네. 그 두 경기씩 지금 등판을 했는데요. 뭐 피칭 내용이 안정적이고 견고하고 기대만큼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네, 이거는 네, 네, 네. 전체 시즌을 조망할 때는 뭐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런 뭐 위안거리는 있습니다. 근데 역시 문제는 불펜이죠. 예. 불펜이죠. 네. 29일 토요일 경기였죠. 거기서도 아마 6회까지 그 잭 로그 선수가 무실점이었는데 2대 0으로 앞서다가 7회 8점이나 내주면서 맞아요. 역전패하죠. 네. 그런데 그 잭 로그 선수가 7회 1사에 그 102개 던지고 이제 강판했는데요. 더 던지기 하기 좀 어렵죠. 예. 네. 불펜이 온전했으면 아마 이승엽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바꿨을 거예요. 7회 이제 되면서. 일서되기 전에. 예, 그랬을 텐데 이게 불펜이 뭐 8회, 9회, 모레 7회를 건너가는 그 점을 확신을 못 하는 거죠. 그 자리가 좀 부족하죠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망설이다가 뭔가 결과가 안 좋아졌죠. 그런데 지금 불펜에서 뭐 우한 홍건희, 네. 뭐 최지강 선수 그리고 좌완에 이병헌 선수 빠져 있고요. 그렇죠. 당초에는 선발 투수이던 최원준 선수를 그 불펜으로 승리조로 네. 이동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데 선발 곽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최원준 선수가 선발로 복귀하고 그러니까 당초에 계산했던 불펜 뎁스와는 좀 거리가 먼 상태가 된 거죠. 근데 홍건희 선수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최지강 선수 그리고 이병헌 선수는 뭐 이번 주말께부터 차차 복귀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상화가 되는 시점이고 두산도 지금 시기만 잘 넘기면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많은 팬들 아시겠지만 이병헌 선수 치료 잘 되면 예. 네,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예, 네, 이병헌 맞습니다. 선수만 돌아와도 큰 힘이 될 것 같고. 예. 두산은 마운드도 마운드지만 문제는 좀 방망이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8경기씩 치렀는데 저희가 그 개막 직전에 말씀드렸던 올 시즌 편도로 바꿀 수 있는 세 팀, 한화, 롯데, 두산. 이 세 팀이 지금 방망이가 안 터집니다. 예. 두산이 8경기에서 22점 올렸고요. 한화도 24점, 롯데는 지금 17점밖에 못 내고 있는데 예. 삼성이 65점 낸 것과 비교하면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산하고 하나 선발진을 좀 높이 봤죠. 네, 네. 그래서 그 두산 하나가 뭐 다크호스이자 뭔가 상위권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구단들이라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요.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작이긴 한데. 그리고요. 네.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타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선발진은 괜찮다는 게 있죠. 좀 확인됐어요. 네, 네, 네. 근데 개막이 8경기에서 두산은 팀 타율이 2할 2푼 3리. 네. 하나는 1할 6푼 9리입니다. 팀 타율이 팀 타율. 예, 좀 믿거나 말거나 할 정도로 수치가 내려앉아 있는데 롯데도 2할 9리로 뭐 거의 중간에 껴 방망이 있죠. 너무 안 터지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발이 잘 던져도 네. 뭐 타선이 좀 비실비실하니까 리드를 잡아도 소폭이고요. 네. 두산의 경우는 불펜이 또 약세잖아요, 지금. 지금 좀 아까 구멍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상대 팀이 두산한테 초반 리드를 살짝 빼앗겨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죠. 좋은 불펜 투수를 갖다 대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피곤한 거죠. 두산 입장에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좀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 타이밍을 넘겨야 되는데 두산이나 하나 모두 또 톱 타자 고민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두산은 만만치 않죠. 예, 네. 두산은 김민석 선수를 지금 개막 이후에 1번 타자로 썼죠. 네. 롯데에서 영입했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방망이 재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수비가 조금 약점이 있고요. 조금 아닌 것 같기도 예. 한데요. 조금. 네. 조금이라고 해요. 조금이라고. 네, 예. 네. 하고 그 타석에서는 가끔은 좀 톱 타자니까 좀 뭐 고전적 의미에서 볼을 봐줘야 되는 타이밍도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시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선수를 비롯해서 1번 카드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두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하나도 네. 1번 타자 유수가 겨우내 계속 나왔어요. 맞아요. 누굴까 하다가 개막 이후 김태현 선수가 나와서 네. 뭐 곧잘 하더니 조금 또 가라앉았죠. 그러니까 저 좌타자 뭐 황영목 선수로 뭐 바꿔 이제 기용하던데 아직 좀 뭐 자리를 못 잡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김경훈 감독은 이제 심호준 1번 카드도 쓰려고 했었는데 심호준은 아무래도 유격수인데다가 출루율이 좀 낮다는 약점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두산을 이제 가서 여기저기 그 뭐 코치건 구단 관계자건 감독 이승엽 감독님 다 만났을 때 그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팀 전체가
삼진이 너무 많다. 삼진을 너무 많이 당한다. 이수혁 감독이 금요일 날 갔을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1점을 낼 수 있는 방법. 아무래도 불펜이 약하다 보니까 점수를 낼 수 있을 때 좀 많이 내줘야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곡차곡 쌓아서 불펜에 짐을 덜어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1사 3루 1사 말로 뭐 이런 상황에서 점수가 좀 안 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답답한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승엽 감독이 했었거든요. 예. 실제로 보면 두산이 8경기를 치르면서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삼진을 79개 당했습니다. 아우. 팀 삼진율이 지금 27.2%인데 이건 거의 1번부터 9번까지가 모두 홈런 타자인 경우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수치인데 이거 너무 높아요. 지금 LG가 18.6%고요. 한화가 20.2%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 큰데 두산이 한때 왕조를 이루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삼진 잘 안 당했던 라인업이었어요. 그때 팀 삼진율이 한 14에서 16%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는데 여기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 여기에 외인 타자들의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두산의 제이크 케이브가 2할 1푼 4리 그래도 한 번씩 조금 쳐주긴 하거든요. 예. 한화 같은 경우에 한화의 플로리얼은 타율이 1할 4푼 3리예요. 플로리얼 방망이 좀 짧게 잡아보기도 했는데 팀 타율보다 살짝 낮네요. 여기서 좀 되게 독특한 시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이크 케이브도 그렇고 플로리얼도 그렇고 직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KBO 리그에 왔을 때 욕심과 어떤 보여줘야겠다는 의무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케이브가 요런 비슷한 얘기를 했대요. 스윙을 하는데 이를테면 가장 이 케이브와 플로리얼을 괴롭히는 무기가 142km 직구. 타석에서 보면 예. 142 정도의 느낌이 오잖아요. 구속에 대한 감각이 있잖아요. 요거면 메이저리그 분명히 변화하거든요. 브레이킹 볼이에요. 근데 이게 쑥 포심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타이밍이 이게 조금 밀리면서 아주 정말 그 미묘한 차이. 거의 뭐 체인지업 던지듯이 타이밍을 뺏는다는 건데. 거꾸른 거죠, 이제니까. 예, 이건 무조건 여기 변해야 되는 패스트볼이. 공인데 쑥 살아 들어오니까 이게 뭐- 자꾸 거기서 파울이 뒤로 나는 거예요. 공 밑둥을 때리면서. 예, 이거 WBC 때 이런 그 투수를 써야 되나요, 그거는? 예. 근데 KBO 리그에는 그 정도의 평균 구속이 나오니까 140 중반에 메이저리그 그 정도면 슬라이더가 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스위퍼가 예. 되거나 그래서 그 미묘한 감각의 차이에 대한 조급함, 답답함 이런 것들이 조금 쌓여가고 있는데 요거는 좀 극복을 해야 되는 빨리 많이 공을 보면서 적응을 해야 되는 이슈가 예. 아니겠느냐. 이 선수들이 유희관 선수 패스트볼을 못 봐서 그런데 참 한국 야구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를 잘 적응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즈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프 오기 전부터 이제 스윙 타이밍을 조금 바꾸는 노력들을 좀 했잖아요. 그것들이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넘어서면 이제 두산과 하나가 타격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그렇고 주말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예, 아유. 창원 SC파크에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팬이 아주 크게 다치는 일이 좀 벌어졌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걱정입니다. 근데 네네. 그 60km 구조물이라고 하는데요. 뭐 저도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창원구장 그 매점 위쪽에 통풍하고 채광에 네네네. 필요한 그 뭐 설치물 같아요. 네. 이게 또 사고 해결의 주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뭐 창원시도 있지만 네.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2년 내에 한 번씩인가요?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요. 2023년인가 했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상이 없었다고 했는데 뭐 그런 어떻게 갑자기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좀 시에서 그 시공업체 등등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게 창원구장이 2019년에 개장했잖아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예, 네. 7년도 안 된 야구장인데 아무리 무슨 뭐 그 달려 있는 구조물이 돼도 그게 갑자기 무슨 뭐 바람 분다 어쩐다 해서 떨어진다는 거는 얼마나 날린 공세예요. 그거는. 예,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창원시에 좀 책임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어쨌건 야구장은 조금 더 안전해져야 되고 지금 네. 야구장이 안전한 야구장을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사실은 창원 SC파크 말고도 전 구장들이 다시 한번 꼼꼼히 안전시설을 맞습니다. 살펴봐야 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야구장이 안전하지 않으면 야구가 안전하지 않은 거니까. 녹화 중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예, 지금 그 창원 SC파크에서 구조물에 부상을 당한 분이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고 이를 계기로 한국
구장 전체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고인의 면목을 빕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창원시 뭐 조금 아까 언급을 했지만 시설관리공단 뭐 구단도 뭐 아주 예의일 수는 없겠지만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지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진짜 날벼락이 아닙니까? 날벼락. 예. 모두가 안전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야구장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고요. 프로야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시리즈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모두를 다치지 않고 예. 부상 없이 재밌는 야구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최강 볼펜도 보다 깊이 있는 소식 재미있게 버무려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